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등에 의한 돌파 감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국내 기업과 연구소들도 이 치료제와 관련한 특허 출원을 통해서 치열하게 개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제약사인 셀트리온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루나주. 지난 2월 임상 3상 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화가 된 레키루나주는 항체 치료제로 특허를 받았는데 최근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등 해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얻으면서 수출길에 물꼬를 텄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그 항체 자체의 물질 특허랑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 용도의 용도 특허를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키루나주 외에도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 출원은 지난 6월까지 모두 302건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원된 치료제를 보면 화합물이 100건으로 가장 많고 항체의약품 69건, 천연물 69건 등인데 레키루나주와 같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인정돼 특허가 등록된 건 현재 13건입니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발 전 단계의 보호장치인 특허 출원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서 의약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리를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 출원을 하게 될 거고요.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가동해 치료제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 특허 출원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전 세계 인구 12억 명 고객 확보 중. 우리 에밀리 아빠 주주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아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소식이 들려왔네요. 마음이 한결 좋은 오늘이네요. 많은 주주님들이 힘들고 지친 시점에 좋은 소식들이 하나 둘씩 들려오니 다행스럽네요. 브라질의 레키노라 긴급사용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이러나 저러나 셀트리온은 묵묵히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 소식이 없어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한 발 한 발 많은 인구들을 대상으로 고객을 확보해 나가고 있네요. 물론 치료 대상에 제약이 있지만 단순하게 보자면 대한민국 족간부화가 5,182만 명, 이제 국내에서는 경증 모든 투여 범위에 대해서 신청을 했죠. 식약처가 이제 심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고요. EU에서 EMA 동종족 프로그램을 통해서 긴급 사용 공고를 받았죠. 유럽에서 치료제로 선정이 되었고 정식 승인을 앞두고 있죠. 유럽의 인구 27개국과 영국까지 포함하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약 5억 명. 파키스탄 수출 계약했죠. 2억 2,500만 명. 인도네시아 긴급 사용 승인했고 수출 소식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죠. 2억 7,636만 명. 어마무시하죠. 브라질 2억 1,399만 명. 이 모든 인구가 총 12억 6천만 명의 인구를 확보한 셈이죠. 전 세계 77억 명, 8억 명 인구라는데 적지 않은 인구를 고객으로 확보한 셈으로 생각하고 싶네요. 지금 우리는 큰 전환점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환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하는 셀트리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레키노라를 전 세계 직판 채널 구축을 위한 전략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 국가 대량 납품이 아니라 전 세계 직판 채널을 구축하고 공공이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국가에 고루 분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우리의 산마가 판매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한다면 한 단계, 아니 다른 레벨의 셀트리온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해 보자고요. 우리 주주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멋진 날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좋은 글과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레키노라 날개단 셀트리온 연매출 2조 돌파할까? 해외 공급 계약 가능성 커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성장 기대. 우리가 차분하게 실적, 수출 중요한 거죠. 연매출 2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주주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2021년 이 실적이 EU에서 수출 소식 중요할 것 같죠, 무척.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그 이전에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미 수출 소식이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에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간은 기다리면 반드시 옵니다. 연매출 2조가 중요한 게 아닌 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질병청 백신 부작용 인과성 판정 논란. 아스트라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부작용 겪어 결국은 백신을 맞고 화이자건 모더나건 아스트라제네카건 지금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어제도 언급드렸지만 약국에 타이레놀이 입고가 됐습니다. 즉 그만큼 백신으로 인해서 내 몸에 좀 열이 난다거나 이상하거나 좀 뻐근하거나 이런 통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를 복용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과 인과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나갔던 부분이잖아요. 결국 백신은 빨리 개발됐기 때문에 안정성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변이로 인해서 예방 부분 우리 셀트리온주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부작용, 이 건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셀트리온의 레케노라주는 10,000명 가까이 투여가 됐죠. 임상 3상까지 포함이 되면 물론 앞으로 더 많이 투여가 되더라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단 한 명의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유효성과 안정성, 가격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입니다. 장담하는데 모든 사람이 백신 맞아도 안 끝난다. 암울한 전망 나왔다. 영국 백신 전문가 집단 면역 불가능하다.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천은미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시고 팬데믹은 종식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백신으로. 그래서 백신은 첫 번째 우리 주주분들은 정말 다들 잘 알고 있으시지만 감염 경로가 코끝 상피세포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백신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힘들죠. 왜냐하면 백신은 항체가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저막을 뚫고 혈관이 상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죠. 그래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를 예방한다. 그게 백신의 역할이 될 수가 있겠고 변이에 대한 부분과 항체 지속력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치료제와 진단키트와 백신은 같이 간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대 시대가 도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규 확진 1987명, 델타 변이 검출률 곧 100%에 이를 것.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점점 세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세종을 넘어서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델타 변이가 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델타 변이로 절대 끝나지 않겠죠. 지금 오리지널에서 영국발에서 남아공에서 그전에 브라질, 기타 등등 그 델타, 그 다음 람다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겠지만 끊임없이 변이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셀트리온은 레케노라주 지금까지 나온 모든 변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변이에 대해서 중화능을 보이고 있고 추후에 변이가 나오더라도 38개의 항체를 가지고 모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WHO 코로나 치료제 후보로 세계 약물 임상시험 계획. 내용을 좀 보면은요, WHO가 코로나19 치료제를 찾기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다른 질환 치료에 쓰이는 약물 성분 3종을 세계 각국 코로나19 환자 14,200명에게 투여하기로 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 쓰일 약물 성분 3종은 표적 항암제인 이메팁,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알테수네이트, 면역질환 치료제인 인플릭시맙, 이 3종이라고 하는데요. 약물 재창출이죠. 표적 항암제 하나와 알테수네이트. 이게 신풍제약의 피라맥스에 쓰인 성분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면역질환 치료제인 인플릭시맙, 우리 램시마가 해내될 수가 있겠죠. 결국 약물 재창출이고요. 알테수네이트를 보게 되면 항바이러스제죠. 그래서 자, 세포가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번식을 못하도록 요 안에서 교란시키는 거고요. 우리 면역질환 치료제인 인플릭시맘은 자가면역 치료제. 그래서 폭풍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 몸의 면역세포가 폐를 공격해서 이제 호흡,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중증 치료제,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의 3가지를 가지고 지금 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3종의 약물은 세계 52개국 600개 이상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14,200명에게 투여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 세계 연구자만 2,000명이 넘는다라는 소식이고요. 치료제로 약물 재창출로서 조금 더 살펴본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 램시마랑 언급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우리는 레케노라주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흡입형과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보면은요, WHO가 이 같은 대규모 임상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자, 이 한마디가 많은 부분을 의미하겠죠.
전 세계에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79억 명, 78억 명, 77억 명 전 세계 인구 그리고 200여 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와 회사 자체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약물 재창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올해 초부터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팬데믹 탈출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해 여러 변이가 계속 등장하면서 백신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WHO 사무총장은 11일 화상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내년 초에는 누적 확진자가 무려 3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감염 경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WHO는 지난해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요거 말라리아 치료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클로로킨을 언급했었죠. 그러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게 제지가 않았죠. 항바이러스제, 이거는 부작용이 무척 독성이 강하고 변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먹는 케미칼 이 치료제는 충분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출시되더라도 케미칼 먹는 치료제, 그리고 우리 정맥주사형 레키노라주와 중요한 건 항체 치료제, 그리고 흡입형 항체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나가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인터페론 등 4개의 약물을 평가했는데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서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하늘의 별을 따는 부분이다. 아무리 팬데믹 상황에서 빠른 시간 안에 투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지만 그 부분이 너무나 힘든 부분이라고 지금 이 자료가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 브라질 긴급 사용 승인 획득, 보건당국 만장일치 승인, 인도네시아에 이어 브라질에서 긴급 사용 승인, 온라인 생중계된 보건당국 회의서 만장일치, 브라질 하루 확진자 1만 명대에서 3만 명대 급증. 자, 이제 셀트리온 레키노라주가 좀 언급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언제든지 1만 명대에서 3만 명대, 10만 명대, 만 명대, 몇천 명대에서 10만 명, 여기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풍토병으로 남고요.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수출 소식과 차분하게 기다려보자고요. 셀트리온 글로벌 영토 확장 쟁걸음, 해외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에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R&D 가속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이 글로벌 영토 확장을 위한 쟁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치료제 공급과 R&D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셀트리온 그룹에서 해외 유통을 맡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남미 최대 제약 바이오 시장인 브라질에서 2년 연속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허즈마와 트룩시마 입찰 수주에 성공하며 수출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 브라질에서 오늘 레키노라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죠. 여기에 일본에서 허즈마가 1위, 오리지널을 넘어서고 올해 1위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램시마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와 함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가 역시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레키노라 대규모 글로벌 임상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승인을 이끌어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3만 명대로 급증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레키노라를 조기에 공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람다에도 중화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나온 변이에 대한 모든 중화능을 대체적으로 중화능을 보인다고 지금 언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한 레키노라를 흡입제형으로 개발하기 위한 R&D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날론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와 흡입형 레키노라가 시너지를 효과를 낼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자가 진단 키트,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 관계자는 미국, 유럽을 넘어 중남미, 일본 등 글로벌 전역으로 셀트리온 그룹 의약품 영토가 확장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후속 제품들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흡입형 레키노라 개발에 속도를 내 의료진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0.53 하락 마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봉상 기존 매물대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중요한 가격대거든요. 여기를 장 시작과 동시에 일봉상 기존 저항대를 뚫고 시작했어요. 시작과 동시에. 이런 경우에는 시가가 떠서 시작을 하면 보통 물량 소화하고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은 지금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지 못하고 120선의 이평선의 지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요 근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조금씩 계속 추세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물량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다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트는 늘 기술적 분석은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는데 참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 증시의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변동성만 발생을 할 뿐 회사의 펀더멘털의 가치에 훼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폭풍과 파도가 오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